DJP 연합 깨질 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합시다. 예, 적나라하게. 깨질 때 네.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놨어요. 네. 우리는 수가 부족하니까 가결 된다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건 오늘 특종이에요. 특종. 예. 제가 김종필 총재님 댁 신당동 집을 다니고 네. 총리 잠깐 했던 이완규 네. 정책위원장이었어요. 예.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절대 DJP 연합을 깨지 말자 라고 했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부르더니 예. 깨져도 좋다. 이제 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임동원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때는 김종필 총재도 그랬어요. 네. 청와대에서 모시다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자. 깜짝 놀랐어요. 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움직이지 않고 예. 그 대신 한국은 DJP 연합을 만든 사람이니까 예. 거기는 간두어라 하라고 예. 설득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안 다녔어요. 아. 그 재밌는 사람들도 알 거예요. 예. 그런데 딱 감히 예. 항상 북한은 예. 자기들이 성명을 꼭 내가지고 예.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예. 이 성명도 틀림없이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비난하면서 임동원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북한에서. 예, 그러면은 예.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예.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나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북한 고위층 인사를 개성해서 만났어요. 제가 북한에 올라갔어요. 누굽니까? 그거는 아니 그거는 안 되고. 예, 예. 이제 나중에 내가 예. 자서전 쓸 때 해야 내 책도 팔릴 거 아니에요. 제가 한길사하고 쓰기로 해서 네. 이 정치 안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정치로 나오게 해서 내가 해남 완도 진도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내년 4월부터 지금도 잘 싸우지만은 우통 활딱 벗고 싸울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절대 김종필 총재나 자민련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면은 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곤란하니까 내지 마라. 네. 아, 자기들이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 이거지. 네. 절대 하지 마라. 얼마나 간곡하게 설명을 했든지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판문점에서 예. 참 민족의 분단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턱 하나 뚝 넘어가면은 네. 북이고. 북이고 예. 넘어오면 남이에요. 예. 여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로 네. 김정은과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아유, 진짜 그거. 이런 평화가 있었는데 지금 네. 뭐냐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됐든 딱 내려와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밤인데 네. 대통령님 제가 설명을 해서 절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알았어. 수고했어. 예. 지금 관저로 와. 예. 그래서 내가 판문점에서 이제 관저로 갔죠. 예. 아, 그런데 이 왼수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성명을 내버렸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성격이 급합니다. 나를 불러가지고 왜 이따위로 처리를 하냐. 왜 그러냐. 많이 깨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돼서 임동원 장관은 청와대 특보로 오셨는데 네. 그 다음에 북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내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하는데 내가 와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보고하지 못한 거예요. 북한은 그게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네.
아무리 한목적적이어도 과정이 좋아야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북한은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과. 지도자의 결정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북 관계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길을 붙들고 세계 정세는 이렇고 지금 인도 태평양은 이렇고 네. 이런 얘기를 해서 했어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만나지도 너 죽인다 하고 싸우고 말이죠. 예. 국방장관은 참수한다 하면은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네. 진짜 양국 정상, 네. 북한, 남한 예. 이 정상들 좀 정신 차려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대특종이 오늘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명품점으로 바꾸자니까. 명품 장유선 취재 명품점으로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헛헛해요. 그렇게 진짜 금방 저는 통일은 아니더라도 교류 협력이 잘 돼서 내년 여름 휴가 금강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쟁은 너 죽고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쟁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격추시킨다? 하면 좋겠죠. 한 방만 떨어져도 대한민국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결국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네. 자, 우리가 반세기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해서 오늘의 네. 대한민국의 부를 만들어 놨어요. 오늘의 네. 저런 좋은 빌딩, 삼성전자 공장 네. 이런 것을 전쟁에서 생명도 재산도 불 속에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왜 그걸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평화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도발하면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 보세요. 도발을 규탄한다. 우리는 전쟁하지 침략하지 않겠다. 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네. 딱 이 네 가지가 정석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도발만 해봐라. 원점 타격한다. 뭐 해버린다. 네.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좋겠어. 끽소리도 못하면서 말로만. 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 받을 때 그 최재형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남북관계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뭘 좀 할 수 있을까요? 최재형 목사를 네. 제가 우연히 조우에서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책도 줬더라고요. 책도 김건희 여사에게. 저는요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늘 빨갱이라고 규탄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조금 조심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네. 그 최재형 목사님의 책을 몇 권 받았더라고요. 예. 나는 그 책이 예. 북한 내용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예. 국보법 안 걸릴까? 내가 받았으면 걸릴 건데. 그렇죠. 김영란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김영란법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러한 대북 활동을 하는 분의 네. 책을 받았다. 예. 그러한 도청 예. 몰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호실이다. 네. 나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300만 원짜리 네. 명품 백 예.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예. 부자네요. 예, 부자. 이번에도 보니까 도이치 모터스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예, 23억이나 3억이나. 해먹었는데 300만 원짜리 백 받아? 예. 아니 제가요 예. 완도에 가서 네. 보길도라는 어허. 섬이 있어요. 윤선도에 예, 거기에 한 20분 하고 점심을 하는데 부녀 회원들이 한 6분이 나왔어요. 아, 예. 멋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그래요. 원장님, 300만 원짜리 백은 명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오.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웃는 거예요.
받으려면 좀 3천만 원짜리 정도 받지 말이지. 어? 네. 300만 원짜리. 아 그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3억 해먹어가지고 뭐 됐나?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 300만 원을 우리가 여기가 편의점이니까 서민 상대니까 300만 원짜리 명품도 아니다 이 말을 네. 하면 안 하면은 서민들이 야 우리는 3만 원짜리 들고 다닌다. 30만 원짜리 들고 다닌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300만 원 명품이다. 이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 복일도 네. 부녀 회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이나 남성이 영부인이 돼가지고 돈도 많으면서 난 이번에 네. 23억 해먹겠다고 또 걸렸길래 네. 야 참 그거 가지고 사지 뭔 지랄한다고 300만 원짜리 그걸 사나. 아니 난 대표님, 저희 진짜 치사해. 네. 아, 그래서요. 네. 저는 대통령들이 보면은 자기 형님 동생 네. 부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나밖에 없어. 박지원밖에 없다. 부인 우리 돌아가셨고. 아내도 없고 형제들도 다 가셨기 때문에 네. 나는 자격을 갖췄구나 이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이 대선 출마 안 할 그렇지 수가 없다. 해야지.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지금 뭐 저희가 쭉 얘기를 했지만 올해 전 세계에서 70개국이 선거를 하고 그렇죠. 대만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는 친미냐 반중이냐 이 프레임에 딱 가둬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싱가포르 국립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대만 사람이다. 대만인이다. 중국인이면서 대만인 이 비중보다 우리는 대만인이다. 그러니까 1992년보다 훨씬 더 그 대만인 스스로의 홍콩 사람들처럼 이제 그런 인식이 성장을 했고 그 독립을 지지하고 독립을 위한 이런 것에 민주주의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민주주의가 쭉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는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만 후퇴하고 있다.